안녕하세요. 고요하게 품는 질문 유보라입니다. 저희 고요하게 품는 질문은 누구나 하나쯤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 하나는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그 질문으로부터 대화를 풀어나가는 비주얼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우지경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프리랜서고 네.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여행 작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일을 한 지 벌써 13년 차 되었더라고요. 네. 프리랜서로서 13년 차라니. 네. 프리랜서인 화석 같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화석을 모시고, 네. 그럼 최근에 뭐 하고 계신 활동이나 또 이제까지 여행작가로서 해오신 활동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뜬 나라가 네. 포르투갈이라고 있는데 제가 리얼 포르투갈이라는 가이드북을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책이 있고 또 그 후에는 쓰기 위해 또 떠납니다라는 직업 에세이를 한 권 써가지고 네. 이제 최신작은 그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네. 뭐 이렇게 많이 썼어 할 정도로 가이드북을 많이 썼어요.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요즘에 막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여행 작가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막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해지고 맞아요. 채널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꿈꾸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예전보다도 더 많이 다 꿈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주변에서 좀 만날 기회도 있으신가요?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냐? 놀고 먹고 좋아 보인다. 네네네. 놀고 먹긴 하는데 네. 또 글을 써야지 그쵸. 먹고 사는 직업을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얘기하신 대로 여행 작가나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되게 놀면서 풍류를 즐기며 네. 일하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이미지는 그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뒤에는 네. 뭐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컨텐츠 네. 작업을 해야지 네. 이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자는 그냥 여행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여행 크리에이터들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텍스트 기반의 네. 기사나 책이나 근데 또 좀 다른 게 기존 그냥 작가들은 사진을 찍지 않잖아요. 네. 여행 작가들은 사진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D 직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어떤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고, 네. 마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즐겁지만 고단한 일. 네. 네. 여행지에 가서 사진도 열심히 찍으시고 갔다서 또 마감도 해야 되는. 그렇죠. 하지만 또 여행지에 가서 즐겁기도 하고 네. 그런 진짜 어떤 직업이든 그런 복잡 다단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작가님의 질문은 언제 어디서든 일과 일상의 밸런스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삶과 일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신 게 전 또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행이네요. 흥미로워서. 네. 만약 그냥 막연하게 일과 삶의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직업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화두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화두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여행을 좋아해서 어떤 취미의 수준이나 즐기는 수준이었다가 그게 일로 전환되는 순간 네. 그때 어떤 예상치 못했던 행복과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으셨다면 왜 뭐 어떤 직업이든 커리어 전환이나 새로운 네. 걸 할 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네. 실제 됐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전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대학생에서 네. 직장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작가를 꿈꾸지 않았을 때도 네. 운이 좋게도 첫 직장에 네. 한 달 무급 휴가가 있었어요. 네. 아무도 쓰지 않는. 약간 그런데 금단의 영역처럼. 제가 신입인데 회의 시간에 번쩍 손을 들고 네. 왜 무급 휴가가 있는데 아무도 안 쓰냐.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배들 너 다녀오면 이제 책상 뺀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네. 그 회사는 모두가 무급 휴가를 쓰는 무급이잖아요. 유급도 아니고 네. 그렇게 당당히 써도 됐는데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인이지만 약간 그 대학 때 여행하던 이 감을 잃지 않고 그 회사를 몇 년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행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나 생각하면 네. 사실 여행 준비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할 게 많죠. 네, 네. 이것저것 해야 되고 네, 그거에 네. 너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힘든데 계속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어느 날 나도 여행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네, 한 네. 것은 그냥 계속 여행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막상 일로 해보니까 네. 사실 처음에 너무 즐거웠어요. 아. 막 출장이 많고 이거 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일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출장 갔다 와서 여행 가방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집도 엉망이고 네. 마감하고 나면은 그냥 잠만 자고 싶고 네. 뭔가 일상이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또 출장 가야 되고 출장을 많이 다니던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맞나? 네, 밖에서만 즐겁고 집 밖에 호텔은 아름다운데 네. 집에 들어오면 다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질문지 네. 적어주신 것 중에 네.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쾌적함 그리고 내 집에서 느끼는 다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어지러움의 대비가 너무 혼란. 커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여행에서 주는 자극과 도파민의 어떤 수치 상당하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면서 네. 느끼는 어떤 도파민 수치가 높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그 정도 도파민을 또 채우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한데 사실 일상에서는 그 정도의 자극은 많지 많지 않으니까 않죠. 네. 뭔가 여행 후에 찾아오는 뭐 우울감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까지는 아니고 네. 집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그냥 빨리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제 일상을 좀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약간 내 일상이 살짝 무질서해지거나 루틴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중에 강력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수면 패턴 깨지는 거죠. 사실 시차가 바뀌잖아요. 네. 몇 주 전에 미국에 있다가 네. 몇 주 후에 또 유럽에 갔다가 계속 시차가 바뀌는데 네네. 또 와서 마감하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자고 네. 안 치우고 네. 뭐 이런 식의 어. 초기에는 그런 시간을 그러셨구나. 꽤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지금 보기 쾌적한 카페 네, 카페로 가서 전전하면서 네. 일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일상의 어떤 리듬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되게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일상의 루틴을 다시 세우려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일상의 루틴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청소죠. 일단은 공간을 좀 네. 때마침 이렇게 오래 살던 집을 인테리어를 하게 돼가지고 네. 10년 묵은 짐을 확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된 책상이 없어서 그냥 그때 작가님이신데도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 된 지 한 3년 뭐 이럴 네네네네. 때니까 근데 큰 식탁을 샀어요. 그땐 집이 작아서 큰 식탁에서 낮에는 일하고 이제 네. 저녁에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네.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 공간에서 하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제 로망이었던 네. 서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완전히 공간이 분리된 거죠. 네. 침대에서 일어나서 서재로 출근하는 식탁이 아니라 식탁은 경유지. 네. 네. 그게 저는 작가님의 되게 긴 질문지를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공간이나 장소는 중요하지만 특히나 작가님에게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일상을 바로잡아 준 것도 맞아요. 어떤 공간, 집, 내 서재 네. 이런 네. 것들이었고 이 무너진 루틴 일으켜주는 거
내 공간을 정비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서 맞아요. 또 공간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서재가 새로 생기고 나서 어떤 기분이셨을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방은 네. 다들 있었잖아요. 뭐 동생이랑 쓰든 혼자 쓰든 그때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네. 사실 그랬는데 제가 글을 쓰는 공간이 네. 물론 뭐 작업실을 따로 둘 수도 있지만 네. 집 안에 서재를 갖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네. 사치스럽고 네. 행복한 거였고 여행 다니면서 막 봤던 공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외국의 그쵸. 유럽의 빈티지한 네. 카페라거나 도서관이라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따라 좀 만들어 보고 네. 싶어가지고 막 초록색 벽지 오.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네. 톤 다운된 청록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교배 사장님이 벽지 잘못 갖고 맞아요, 온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구도 정중앙에 네. 이렇게 책상이 집무실 같은 데 가면 벽을 보고 앉아서 일하지 않잖아요. 네. 아무도 누워 잘 수 없게 네. 책상을 정중앙에 네. 제가 가운데 떡하니 혼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처음에 하나하나 세팅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고백하자면 저는 여행사에서 마케팅 일을 오래 했었고 네. 여행을 좋아해서 사실 에어비앤비도 운영한 적이 아, 진짜요? 있었고 그럼 엄청 또 세팅을 하셨겠네요. 네, 근데 그런 저를 생각하면 제가 여행을 좋아했던 건 사실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을까? 저도 공간이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단서가 그냥 내가 생각해보면 저도 여행 준비나 이런 거는 그닥 즐기는 것 같지 않은데 여행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장소, 공간이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저를 늘 매혹시켰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역으로 또 제가 사는 공간에 영향을 줘서 그럼 나다운 공간이라는 건 뭐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공간에 가면서 내 취향을 조금씩 알았던 네. 나는 너무 모던한 공간보다는 좀 빈티지를 네, 네,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쟤는 아니구나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게 삶에서 되게 큰 나에 대한 단서로 쌓여 있었던 것 같아서 왜 그 시절을 당장 보낸 시기엔 모르지만 그 돌이켜보면 나의 궤적이 네. 그 장소들과 연관된 것들이 나의 키워드였구나 라는 거 저도 뒤늦게 어떤 공간을 좋아했어요? 저도 약간 너무 모던하거나 너무 각 잡힌 공간보다는 좀 컬러도 많고 약간 에스닉한 그런 요소도 있고 그리고 아주 낡은 고제 같은 것들이 있는 공간들을 좋아하는데 아마도 제가 어느 여행지에선가 봤던 장소들의 조각들 모임이 맞아요. 아닐까? 네, 뭐 이런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 장소가 내게 맞게 잘 세팅됐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그럼요. 네. 그 필통의 각도 네. 여기에 요런- 문진. 여기 아니야. 45도 틀어야 돼. 네. 나만 아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가 있을까요? 막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 살짝 포기하더라도 아름다운 장소에 막 구경 가거나 그런 장소에 저를 놓이게 하는 것에 약간 집착적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는 공간이 잘 세팅됐을 때 그게 막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다운 게 어느 정도 반영됐을 때 약간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거 좋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네네. 환경. 아마 작가님도 그런 집을 세팅하고 나서 네. 특히 그런, 우리가 네. 한동안 집 안에만 갇혀서 또 지냈잖아요. 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네. 저는 이제 빙하기에 살아남은 공룡 같은 네, 시절이었는데 네. 일을 못하잖아요. 여행을 그쵸. 못 가고 네. 그냥 다른 글 쓰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그때 더 이제 집을 좀 더 이렇게도 바꿔보고 네. 저렇게도 바꿔보고 왜냐면 계속 또 똑같은 건 지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있던 책상을 이렇게 돌려보고 네. 식물의 배치를 바꿔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또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여행 작가라면 코로나 시기를 진짜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또 작가이자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잘 통과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때도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네. 글 쓰는 일을 해서 인터뷰 같은 것도 네. 하고 뭐 네. 여행과 전혀 관계없는 글들을 썼는데 네. 근데 또 사람 인터뷰도 사실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도 새로운 세상이고 네, 여행지도 네, 네. 새로운 세상이니까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게 너무 갑갑했지만 그랬었고 운이 좋게 그때는 또 무슨 집에서 이국을 여행하는 법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론리 플래닛 매거진에. 네. 그랬더니 기존에 저랑 제가 스톱 오브 헬싱키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출판사에서 그 기사를 또 보고 이런 기사 나왔냐고 그래서 네 했더니 이걸로 책 한 권 쓰자 그래가지고 제 첫 에세이가 밖에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국을 여행하는 법으로 되게 재밌는데요. 네, 네. 책을 한 권 쓰느라 또 시간이 잘 갔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그때 막 이렇게 밖에서 두 명만 만날 수 있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창 집에서 모여 네, 놀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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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잖아요. 네, 네. 때마침 제가 코로나 직전에 마작에 입문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집을 이번 주는 우리 집 뭐 다음 주는 이렇게 돌면서 마작 파티를 즐겼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마작이 네. 되게 오랜 시간 영화 보시면 네. 홍콩 영화 보면 마작을 오래 하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네. 음식과 술을 준비해 그쵸. 놓고 한 4시쯤 만나서 10시, 네. 11시 헤어지는 네. 여기가 홍콩이다 막 이러면서 네. 그냥 집을 여행지로 만드신 거네요. 그때는 그랬죠. 그 다른 친구분들 집도 되게 네.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즐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기 시작했지만 반대로 제약이 생기면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들, 새롭게 얻은 자유, 새롭게 얻은 방식들 뭐 이런 것들도 분명 어떤 유산처럼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작을 네. 치려고 그랬는데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2인분이 아니라 4인분, 6인분을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조금 늘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호들갑 떨고 싶지 않은데 너무 또 공감이 가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도 팬데믹 시즌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쵸. 저희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보드게임을 시작했거든요. 보드게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의 직업이 보드게임 작가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 워낙 보드게임 많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다가 오. 팬데믹 시작하면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 4인 정도를 모아서 네. 이제 한 7시간 정도 너희들은 집으로 갈 수 없다. 7시간 맞아. 네. 그 보드게임 중에 1년 동안 해야 되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무슨 게임이에요? 이제 이거 하면 이제 특집 방송으로 따로 꾸려야 네, 되긴 하는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장이 되고 네. 레거시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한 결정들이 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되는. 오. 그래서 보드게임에 왠지 세이브 기능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게임까지 저장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만나서 게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레거시 게임들이 있는데 새롭네요. 네, 그런 아주 새로운 방식의 게임들을 새로운 방식의 놀이로 저희 집에서 즐기기 시작했고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일단 4명이 이게 4명이 또 요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 CIA 요원이 돼서 오. 러시아의 음모를 파헤치는 그런 게임인데 마작도 4명이 해야 돼요. 이게 평행 인류니까요. 지금. 모으는 게 힘들어요. 한 명이라도 너무 빠지면, 소중하잖아요. 네. 원래 보드게임에서도 제일 모으기 힘든 게 인간 컴포라고 인간을 제일 모으기 힘들고 게임을 사거나 숙지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마작은 숙지도 힘들어요. 하지만 외워야 인간을 돼요. 모으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그래서 네. 파티원을 한 7, 8명까지 만들어 놓고 그쵸.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거죠.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네. 잘 먹이고 당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요. 배급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늘 보드게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장을 열심히 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일까 네.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먹을 음식도 네. 끝나고 먹을 음식 그쵸. 준비해야죠. 간식도 중간중간 다 잘 배식이 되고 그렇게 하는 시기를 그래서 되게 색다른 기억으로 그 시기를 힘들었지만 맞아요. 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만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나가선 힘들었지만. 네. 왜냐면 밖에 나가면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지만 집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고 네. 하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이로서 그 시기를 조금 재밌는 기억으로 치환하시는데 성공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야기 써주신 거 읽어보니 마약 마약은 안 했어요. 마작. 죄송해요. 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마작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새로운 취미들이 약간 꼬리에 물면서 연결하셔서 막 취미 세계를 확장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그 이제 새해 되면 다 네. 지키지 못할 결심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년이 밝아서 남편이랑 이제 짠 하면서 네, 술김에 새해에는 네. 글만 쓰지 않고 네. 몸을 쓰겠어. 이렇게 혼자 라임이 맞았어. 막 좋아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무슨 운동이 하고 싶냐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운동을 꼭 해야 되나?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 네네네.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던 도서관 앞에 네. 클라이밍장이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벽에 매달려 있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김에 클라이밍이 하고 싶은 남편이 너무 놀래면 네. 정말 클라이밍이 하고 싶냐. 네. 그날 당장 체험을 예약해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후회했죠. 그 환불 불가 요금이더라고요. 제 네. 돈을 넣고. 네. 그래서 곰도 나무는 올라가니까 한번 가보자. 갔더니 무슨 유튜버들의 세계는 다 영상을 찍고 어머. 있고 모두가 네. 막 클라이밍을 네. 알고 어떻게 오셨냐. 근데 저 혼자 요 앞에 도서관 다니다가 봤어요. 근데 네. 요 앞에 도서관이 있었냐. 그래서 클라이밍을 했는데 네. 그날 뭐에 홀린 듯 강습까지 등록을 한 거예요. 재밌으셨. 그런데 네.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네. 왜 이렇게 안 되지? 선생님도 항상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디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네. 너무 안쓰러웠나 봐요. 그 선생님께 혹시 클라이밍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돌려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수영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수영장도 코로나 때 문을 닫았다가 마침 열어서 그럼 클라이밍을 위해서 수영을 하자. 그렇게 했지만 연결이. 네. 클라이밍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영장을 거의 매일 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쭉 그럼 수영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 처음에는 주 3일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 하죠. 거의 매일이요? 네. 와.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매일이면 루틴화된 네. 일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매일매일까지 하게끔 되는 수영의 매력이 뭐예요? 수영의 매력? 네. 일단 누워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아. 벽에 매달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물 위에 적어도 매달리진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찾는 사람도 없지만 네. 뭔가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연락을 받잖아요. 네. 뭔가 알람이 뜨고 이런데 딱 락커에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해서 탁 넣고 나면 그 후부터 1시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연락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떠 있긴 하지만 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쵸.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가 좋았는데 네. 점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잘하고 싶어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영법 하나씩 이렇게 네네네. 좋아하는 영법도 생기고 요걸 좀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자꾸 레벨업이 하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아직 중급반인데 네. 3년 정도 수영을 했어요. 네.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건 어디서 온 감각일까? 예를 들면 뭔가 승부욕이나 성취욕이 그런 게 강하신 편인가요? 승부욕은 있어요. 팔씨름 같은 거 꼭 이겨야 되고. 마작 치면 판 없고 이러신 거 아니죠? 마작은 안 네, 했어요. 네, 마작은 네. 웃고 즐기는 게 좋았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네. 좀 소질이 있는 운동이 수영인 것 같은 거. 왜냐면 네.
근육이 많으면 좀 부력이 적어서 가라앉는데 저는 되게 부력 부자거든요. 네. 뗏목처럼 둥둥 떠 있을 수 있고 배영도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10대 때부터 운동이라는 건 참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심어져서 운동 하나 정도를 아주 좋은 친구로 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왜냐면 학창시절 체육 시간 떠올려 보면 어쨌든 점수를 매겨야 되고 약간 창피한 일도 좀 예를 들면 너무 달리기를 꼴찌만 한다 뭐 아니면 뭘 너무 못한다 아예 시도조차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그때 민감한 시기에 느꼈던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 때문에 아 나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담쌓고 산 시기가 전 너무 저도 수영 말고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요만큼 노력했는데 그래도 요만큼 더 잘하는 운동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그리고 수영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서열 정리가 초급 때 바로 되거든요. 아. 빠른 사람이 앞에서 출발해요. 네네네. 그 선생님이 저를 1번 하세요 한 순간 네. 그때부터 더 내가 이제 1번이야. 나 뭐 좀 되는데? 책임지고 빨리 물살을 갈라야 돼. 이거다. 나의 평생 운동은 이것이다. 제가요? 막 이러면서 내가 1번이야. 이랬던 적도 네. 있고 사실 그보다도 그 이제 아까 프리랜서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네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정말 아무렇게나 살 수 있거든요. 물론 밥도 챙겨 먹고 청소도 하지만 네. 나를 잘 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거울도 잘 안 보고. 맞아요. 근데 수영을 하면 일단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뭐 코로나 끝 무렵에 한 길게 여행을 갔다 오느라 수영 등록을 못 한 거예요. 네. 제 수영은 저녁 수영이었어요. 네. 편안하게 이제 씻고 자는 수영이었는데 네. 등록을 놓치는 바람에 딱 하나 남은 자리가 아침 7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 뭐 미국, 캐나다, 칸쿤 갔다 온 후였거든요. 네. 그 시차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 갈 수 있겠다. 등록을 하고 네. 갔는데 막 저를 일본을 시켜주고 뭐 이러니까 아 매일 가야 되겠다. 막 시차가 이러면서. 이렇게 안 맞는데도 내가 일본이야? 그래서 막 중급반 병에 걸려가지고 네. 그때부터 불이 붙어서 오. 막 했죠. 이어가 보자면 운동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동력이 돼서 운동을 하게 됐을 때의 행복은 진짜 크기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통은 우리가 뭐 이제 뭐 나이 됐으니까 건강 관리 해야 돼. 이거 정도는 해야지. 뭐 걷기를 뭐 하루에 1만 보 해야 돼라는 의무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게 되는 신체 활동이 주는 어떤 행복감. 그리고 너무 운동을 네. 다 운동한다고 왜 다이어트해? 살 빼야 돼? 뭐 맞아요. 급진급파 이런 식단해야 돼? 막 이러고. 저는 네. 전혀 하지 않고요. 수영만 하는데 네. 아무튼 그게 하루를 그때는 새벽 수영을 했을 때는 네. 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게 좋았어요. 요즘은 또 다시 저녁 수영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아침 8시 반이 됐는데 제가 이미 네. 수영을 1시간 하고 네. 샤워도 2번이나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너무 깨끗한 인간이 돼서 더 이상 멋질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아침도 네. 심지어 깨끗하게 차려 먹고 네. 있는 거예요.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되게 상쾌하게 오전 시간은 보냈던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침부터 느껴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멋짐. 와, 이렇게 내가 하루를 시작했다고? 아유 잘했다 막 이러면서.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오후가 되면 좀 무너져요. 네, 그래도 좀 피곤하고. 네. 네. 피곤하긴 하죠. 네. 아침에 수영을 격하게 하면 진짜 피곤했는데 네. 그때 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 프리랜서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거 맞아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루틴을 만드는 것 자체 아니면 루틴을 시작하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지속하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꼭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주 2회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어떤 프리랜서로서 내가 시간의 구획을 다 개척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루틴을 좀 장착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에 좀 중점을 두면 좋을지. 원래 하는 일에 붙이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냥 네. 시스로 수영장에 갔어요. 아. 씻으러 간다 이렇게 네네네네. 생각했지 수영을 하러 간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 네.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씻을 거 네. 가서 씻는다. 아. 물도 콸콸 잘 나오고 네네네. 씻다 보면 잠이 깨고 네. 운동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좀 에너지가 올라오고 네. 그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씻고 잘 거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새로운 루틴은 이렇게 원래 하던 일에 붙여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그 클라이밍 선생님이 수영만 추천한 게 아니고 네. 실내 자전거도 추천하셨거든요. 네네네. 당장 샀어요. 네. 요즘 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에 붙였었냐면 그 제가 드라마를 볼 때는 자전거를 탄다. 물론 어느 순간 발은 멈춰져 있더라고요. 네. 드라마 한 편 보는 동안 의자로 사용 자전거에 앉아서 조금은 타는 네. 거죠. 네. 아니면 아예 그렇게 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진짜. 약간 스리슬쩍 끼워 넣듯이 네. 그것을 붙여버리는 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장소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영도 장소의 전환이 주는 임팩트가 되게 큰 맞아요. 운동이잖아요. 네. 정말 뭐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 수영장에서 물살을 받으면서 수영하는 건 너무 큰 전환이라서 그게 주는 엄청난 자극과 행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상이 아니라 네. 물질하러 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물 속에 있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리고 또 수영을 배우다 보면은 되게 어떻게 하는 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잡으라 그래요. 그게 어떤 물이 개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 물을 이렇게 잡아서 미는 네. 거거든요. 네. 그 감각을 한번 이제 하기 시작하면 물을 잡는 잡히나요? 잡아서 미는 쾌감을 이제 느끼게 되죠. 조금 레벨업을 할수록 아직 네. 저는 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나아지는 감각. 근데 네. 그게 이 공기 중에서는 못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그쵸. 네. 이게 확실히 특히나 물에서 느끼는 감각 중에 또 되게 낯선 감각은 단절감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해수욕 같은 거 하러 가서 가끔 이렇게 배영을 하려고 이렇게 누워서 귀까지 물이 딱 차버리면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주 속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처럼 그러면 잠깐 세상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별도의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냥 내가 물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라는 감각만 딱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할 필요도 없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물에 떠있는 어떤 동물 같은 존재로서 그게 주는 단절감이 엄청난 개운함을 맞아요.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단체 운동이잖아요. 사실 네네. 한 레인에 뭐 많으면 10명 이상 네. 있거든요. 근데도 마치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네. 근데 아마 요가나 다른 운동들도 그런 감각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이게 공기 중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 네. 그래서 그 수영이 주는 임팩트에 내가 되게 잘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게 전 되게 소중한. 처음엔 작동을 잘 안 했죠.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네네네.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는 네. 그게 참 저는 귀한 발견인 것 같아서 네. 사람마다 뭔가
더 나를 이끌리게 하거나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조건을 가진 활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찾아 나서는 것도 루틴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한 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요것도 해보고 저도 네. 클라이밍은 제 네.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 번에 맞춤옷처럼 딱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실패도 좀 해보고 안 맞는다 이거를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해보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수영이라는 지금의 루틴을 삶에 들여놓으신 게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 보시면서 나는 어떤 루틴이 나랑 잘 맞을까? 어떤 루틴을 삶에 들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도 품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요즘에 또 수영 말고 또 지경님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것들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행복하게 하는 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꾸준인데 제가 또 식물 네. 식집사거든요. 네. 식물 키우는 거. 네. 그것도 물 주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데 물과 물이 많네요. 근데 사주에 나무목이 많다더니 식물도 그러니까 약간 요즘은 아니고 꾸준히 네. 식물과 수영과 네. 그리고 하다 만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데 이건 이제 여행 가서 네. 하와이 여행 갔을 때 계속 배우려고 했는데 훌라 춤을 못 배웠어요. 뭔가 일정이 안 맞고 네네. 출장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 국내에도 되게 훌라를 맞아요. 배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잠깐 배웠었는데 네. 루틴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네. 약간 훌라든 뭐든 이렇게 내가 출 수 있는 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와, 아직은 없지만. 네. 그것도 되게 새로운 시도네요. 몸 쓰는 일이기도 하면서 네. 안 해본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근데 참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춤도 되게 많이 추고 아기 때는 낙서도 많이 하고 뭐 진짜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술 활동의 일부들을 스스럼 없이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나서 춤을 춘다 내가 그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 뭐 클럽을 가지 않는 네, 이상 내가 뭐 리스지고 근데 점점 또 클럽 갈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럴 거일도 없고 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그러니까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왠지 추면 잘 춰야 될 것 같은 어떤 이상한 강박 같은 것도 어른이 되면서 뭔가 쌓이게 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어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상태를 즐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막연하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주변에 새롭게 춤을 배운다는 친구들을 만나면 좀 와 되게 흥미롭다. 다양한 춤 배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탱고 하는 맞아요. 친구도 있고 네. 뭐 살사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 커플 댄스보다는 네. 독립적인 춤이 좋더라고요. 네. 독립이지만 군무가 되는 춤. 네. 사교 댄스보다는 네. 네. 훌라도 뭔가 물이 연상되는 춤. 약간 흐느적대죠. 네. 네. 그런 물결 근데 표현. 다리가 스쿼트 자세예요. 그쵸. 네, 그게 되게 은근히 코어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훌라를 처음 진짜요? 배워봤거든요. 네. 훌라 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제가 주로 휴식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야외에서 하셨어요? 그때 너무 더운 시즌이어서 야외에서 못했는데 그분의 이제 훌라 연습장 이렇게 춤 연습하는 공간에서 휴식 수업도 듣고 훌라도 배우고 이런 걸 해봤는데 와 진짜 이 어떤 자연 사물을 표현하는 동작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다 자연 친화적인. 뭐 다 뜻이 있어요. 네, 동작 네, 네, 하나하나에. 네. 그래서 진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취미로 삼는다거나 루틴으로 삶에 들일 때 어떤 것들이 진짜 내게 삶의 활력을 주고 이 어떤 사랑의 동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다양하게 탐색해보는 게 제한을 두지 않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춤은 좀 악기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막 떠오르고 근데 꽤 많은 시도를 하셨네요. 네, 시도는 잘해요. 잘 그만두고. 근데 그 중에 꾸준히 하는 네. 거는 수영인 거죠.
왜냐면 여행도 시도잖아요. 어디 그쵸. 가면 안 해본 거 해보는 거라. 네. 그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여행지에서도 네. 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휴양지가 아니어도 네네네. 그 현지 수영장에 가는 네. 거를 몇 번 해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 얘기 하시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여행을 좀 일상처럼 즐기는 지경님만의 방법이나 혹은 반대로 일상을 좀 여행처럼 여행을 네. 처럼 여행 가도 사실 일상에서 하는 거 네. 하잖아요. 모닝 네, 커피 네, 네. 마시고 네. 뭐 산책 좋아하시면 산책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닝 커피, 산책, 마트 이런 거를 최대한 좀 가볍게 가면은 너 뭐 회원 카드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네, 여기 네. 살아요? 그쵸. 뭐 아니. 네. 놓고 왔어요 이렇게 안 하나. 빚으린 거. No. 이렇게 뿌듯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현지 뭐 어떤 여행이냐 따라 다른데 뭐 출장 정해진 일정의 출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쵸. 자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네. 제가 좀 짜여서 가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가려고 하죠. 네, 수영이 네. 아니어도 저는 원래 아. 도서관이나 서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현지에 있는 도서관을 네, 방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지 도서관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소매치기들이 도서관까지 와가지고 훔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박한 나라나 뭐 화장실에 돈 받는 나라도 도서관까지 그렇게 돈을 받진 않아요. 네네네. 안전하고 특히 북유럽 쪽 가면 너무 네. 아름다운 도서관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제가 또 공간을 좋아해서 도서관 의자가 북유럽 가구고 네. 채광이 좋고 네. 도서관에 식물이 있고 네. 그런데 앉아서 유모차 끌고 와서 책 보는 네. 분들 보면 너무 보기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평소에도 도서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여행 가도 꼭 도서관 괜히 가서 네. 앉아서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도서관에 간다는 건 되게 현지인스러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도서관까지 가기 힘드시면은 네. 뭐 런던에 V&A 미술관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근데 대신 거기는 좀 내가 일을 하러 왔다 증명을 해야 돼서 노트라도 갖고 가셔야 돼요. 뉴욕에 갔을 때도 뉴욕에 왜 라이브러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다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야 스터디를 하러 왔냐 하면 넣어주거든요. 제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네. 노트를 꺼내서 정말 네. 스터디 하러 왔어요. 정말 할 게 없어. 일기를 이렇게 다들 막 맥으로 하는데 네. 뉴욕에서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드디어 열람실에 들어와서 앉았다. 아, 썼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원거리에서 보면 저분은 시인이신가? 직업이 뭘까? 근데 더 웃겼던 건 네. 거기가 이제 가방 검사를 해요. 나올 때 아, 뭐 네. 가방 검사하고 하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여자를 먼저 해주잖아요. 아, After you 네네.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냥 정말 짧게 한마디 했거든요. Thank you. 네. 그랬더니 Are you Korean?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았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발음. 한국에 살던 외국인이 네. 제 땡큐만 들어도 한국인이구나. 네. 땡큐만 했을 뿐인데 네. 땡큐가 그렇게 티가 많이 나던가요? 많이 나요. 네. 제 땡큐만 했을 땡큐가 뿐. 네. 굉장히 코리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지경님 처음 주셨던 질문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질문을 품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 속에서 약간 실마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팬데믹 시기에 집을 홍콩으로 만든 것처럼 어떤 정말 선을 긋듯이 딱 여행은 여행, 삶은 삶, 일은 일, 일상은 일상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 경계 속에서 조금 더 그냥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다운 밸런스를 맞추는데 좀 힌트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 저도 이제 여행을 계속 일로 하면 좀 지칠 때가 네,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행지에서도 좀 약간 일상스러운 시간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일부러.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네. 남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도 네.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일이 아닌
프로젝트로도 여행을 자주 가시나요? 그게 잘 안 가게 되는데 네. 그냥 가면 또 그게 결국은 기사를 쓰게 되고 하나 찍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네. 포르투갈 가이드북 개정판 취재를 가는데 네. 이제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처럼 길어요. 네. 그래서 북부에서 남부 이동 시간이 차로 너무 기니까 네. 유럽은 저가 항공이 되게 싸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아프리카로 모로코로 빠졌다가 남부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네, 모로코는 제 개인 여행이었는데 네. 이게 써먹지 않을까 네, 하니까 네, 또 네, 열심히 네. 사진을 찍고 네. 현지인들 물어보고 결국은 다녀와서 또 기사도 쓰고 막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어떤 시도로서 그런 여행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런 균열들이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열게 해주지 않을까?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들기도 해요. 사실 공감 가는 게 저는 사실 여행사에 있을 때 콘텐츠 만드는 일을 했었어서 이제 사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막 완장씩 찍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한 장이라도 건지려면 여러 개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진짜 내 눈으로 볼 시간이 없죠. 네. 계속 카메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약간 그 강박이 생긴 상태에서 여행을 가게 되면 계속 사진을 잘 찍고 싶다는 욕망의 사로 그것도 확인하고 잡혀서 찍고 네. 확인하고. 약간 지금 현재에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여행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결심하게 된 순간도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한 도시에서 사진 하나만 찍기. 오. 되게 벌칙 같죠? 근데 저한테 너무 큰 한 미션이었어요. 장? 네. 그래서 아주 골라야 되고 아주 신중하게 어디서 남길지를 사진 한 장 찍고 영상 찍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단호했어요. 그때 나름 저도 벌칙 같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왜 그렇게까지 시도해봤냐, 왜 그렇게 극단으로까지 가봤냐면 저의 이 강박에 뭔가 균열을 한 번은 내보고 싶은데 사진을 안 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했고 사진을 안 찍을 때 순간순간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가를 내가 얼마나 잘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비단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산책을 하고 있는다. 지금 이 길을 온전히 즐기고 있나? 뭐 다른 상념에 빠져서 거의 주변의 나무나 바람을 느끼고 있진 못하나? 라는 질문이 되게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행지에서도 내가 여기 존재한다. 이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때때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특약 처방 같은 걸 내려본 건데 그 이후에 여행이 늘 그렇진 않았지만 그 느낌이 꽤 좋았어서 이후에도 그럼 좀 절제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종류의 사진은 되게 안 찍게 됐고 음식 사진이라든지 그런 변화들이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 있다라는 감정이 치유적 여행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더 확장돼서 많이 해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균열들을 만들어 보는 게 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화두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런 시도들도 되게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일상이 여행과 같은 깨어있음을 선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궁금하고 저는 빛의 흐름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 찍을 때도 빛이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전의 빛 같은 집 네네. 안에서도 느낄 수 있고 네. 밖에 산책할 때도 느낄 수 있고 네. 되게 사실 느끼기 좋은 시간은 오전이랑 해지기 전 네. 골든아워 때 그다음에 해 딱 지고 블루아워 왔을 때 네. 이런 건데 네네. 진짜 놓치기 쉽거든요. 그냥 네, 일만 그쵸. 하다 보면 네네네. 저녁이네 맞아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일상에서 여행이 특별한 게 굉장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맞아요. 빛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네네네. 생활하거든요. 여행지에서는. 네. 근데 딱 돌아오면은 그거를 그냥 시계로만 시간 네. 숫자로만 느끼니까 맞아요. 그걸 좀 몸으로 느끼면은
일상도 좀 여행처럼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바꿔보자면 일상을 좀 낯설게 바라보는 시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름의 빛이 다르고 맞아요. 겨울에 집으로 들어오는 빛이 미세하게 다른데 사실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절대 눈치챌 수 없는 미묘하고 사소한 아름다운 변화들이잖아요. 근데 낯설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묘하게 감사함이나 묘하게 고요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별게 아닌 순간인데 그런 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내가 그냥 멍하니 햇빛을 바라보고 있던 시간들 좀 느리게 흐르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삶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저는 지금이 딱 여름이어가지고 네. 제 서재는 아침에 빛이 쫙 들어오거든요. 네. 일찍 일어나야만 볼 수 있는데 네. 일을 바로 하진 않아도 네. 이렇게 빛이 들어온 서재를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진을 네. 꼭 찍게 되더라고요. 네. 그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서재랑 주방이 같은 방향이어서 네. 주방도 이제 커피 내릴 때 빛이 네. 딱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카페에 가지 않았지만 네. 거기서 이렇게 커피 내리고 네.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그 빛에만 집중해도 같은 집이어도 공간마다 달라 보이고 네, 완전 달라요. 그쵸. 그 내가 감각하는 것들이 막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바꾸지 않아도 새롭게 삶을 바라보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이게 계속 리셋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리셋도 필요하죠. 바빠지면은 네. 잊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맞아요. 조금 바쁜 게 끝나면 그래 이랬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다시 좀 리셋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정신없거나 바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미묘하게 식물들이 말라있다거나, 네. 미묘하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하거나, 미묘하게 설거지가 더 많이 쌓여있다거나, 먼지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시그널들이 막 올라올 때, 일상의 리듬이 요즘 좀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사소한 것들을 챙길 여력이 없구나. 그거를 그런 신호들로 좀 알아채게 되는 것 같고 그 신호가 딱 오면 다시 좀 삶의 중심을 잡아보고 싶다. 이런 약간 시그널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뭐 늘 루틴하게 건강하게 살 수는 없지만 때때로 또 무너지면 다시 잡아보고. 잠깐 무너질 수도 있죠. 네. 오늘은 그냥 하루 뒹굴었으면 네. 뭐 내일부터 다시 좀 돌아가서 아침 햇살도 보고 네. 수영장도 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지내는 거죠. 네. 저희가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지경님과 프리랜서로서의 삶 그리고 이 일도 어떻게 좀 나답게 만들어 오셨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일이나 삶의 장면들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는지 되게 이루고 싶은 로망이 많은데요. 궁금해요. 네. 좀 이제 저 서울을 떠나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네. 있어요. 네네. 제가 꿈꾸는 건 바닷가의 네. 아파트예요. 또 물론 물이네요. 바로 입수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바다 바로 네. 옆에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와. 숲 산책해서 바다로 나가보는 네. 그런 삶을 어쩌면 당장은 아니지만 네. 뭐 저야 어디서 일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도 수영장은 있을 것이고 네. 도서관도 있을 것이니까 네. 근데 아직 실천에 옮기진 못하고 이래저래 한번 해볼까 네.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네. 너무 구체적이어서 왠지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네. 무슨 서울을 떠나서도 그냥 하던 일과 네. 제 루틴을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요즘에 제 바람이에요.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저스틴 민 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데블스 플랜에 나온 출연자분이신데 최근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 되게 화제가 됐어요. 누군지는 알겠어요. 되게 비슷한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요? 아침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나와서
해변 이렇게 산책하면서 딱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개랑 산책한다고 하셨나? 그런 루틴을 갖고 계신데 이게 제가 원하던 것의 전부예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커리어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게 전부터 내가 꿈꿔왔던 거였고 이거 했으니 내 삶에서 전부다, 전부 이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막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뭐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요즘 너무 뉴스만 보면 머리가 네. 아픈데 저는 제가 로망은 그거여서 네. 꼭 이번 생에 이루고 싶어요. 꼭 이번 생에 이루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이뤘다. 입수까지, 바다 시험까지. 내가 원하던 것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면 또 그래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정도 이루면 거의 다 이룬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뭔가 더 겸손하게 제 삶을 바라보게 된 문장들이어서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꾸고 계신다면 그 장면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루면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네, 이러면 제가 꼭 초대 안 해도 가겠습니다. 보드게임 들고. 네, 보드게임 1년짜리 보드게임 들고 1년 기거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 꺼내주시고 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을 듣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 진짜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중간에는 조금 시간을 의식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잠깐 네. 쉬었다가 대화를 했더니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떠셨는지. 어떻냐? 네. 수영 1시간 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훅 들어갔다가 나온 느낌 네. 드셨군요. 네. 오늘 대화 들으시면서 또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는 나다운 삶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각자의 질문을 품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